2027년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이 정말 영원이 될까요? 그리고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대학 진학을 앞둔 가정이라면 상당히 관심이 갈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정 지급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현재는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추진되고 있고 누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아직 무엇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이 큰 지방국립대 등록금입니다. 당정협의회에서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2027년도 예산안에 담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학생이 내는 등록금이 영원이 되는 걸까요? 예산이 최종 확정되고 실제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거나 사실상 영원에 가까워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반드시 추진이라는 표현을 붙여야 합니다. 아직 중요한 세부 내용들이 모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지방국립대 학생이 대상인지, 소득 기준이 있는지, 기존 국가장학금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동일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등록금이 무조건 영원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청년아동 지원책에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신설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최대입니다. 모든 아이가 똑같이 매년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대상인지, 소득 기준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적립하거나 지급하는지, 기존 아동수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세부 시행 계획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즉,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만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방향까지 포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추진됩니다. 바로 대학생 인턴 학기제입니다.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그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청년 취업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하려면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업하지 못하면 경력을 쌓기도 어렵습니다. 이른바 경력의 딜레마입니다. 인턴 학기제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실제 업무 경험을 쌓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아직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어느 대학이 참여하는지, 어떤 기업과 연결되는지, 인턴 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학점은 얼마나 인정되는지 등은 후속 발표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방국립대 지원을 이렇게 크게 확대하려는 걸까요?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지역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대학생과 청년이 계속 몰리면 지역대학은 학생이 줄고 지역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지역경제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국립대 등록금 부담을 크게 낮추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는 청년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정책은 단순한 등록금 지원책만이 아닙니다. 교육정책이면서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성격도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논의되는 것은 2027년도 예산안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뒤에도 각 정책별 세부 기준이 발표돼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누가 언제 신청하면 된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7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 현재 지방국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그리고 취업 준비를 앞둔 대학생입니다.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일부 가정에는 교육비 부담과 청년 취업 준비 비용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을 볼 때 지원금 액수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세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이 120만 원이라고 해도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면 체감 효과는 작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해도 특정 조건이 붙는다면 모든 학생에게 같은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내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정확한 대상입니다. 둘째, 소득 기준입니다. 셋째, 신청 방법입니다. 넷째, 지급 또는 지원 시기입니다. 다섯째, 기존 장학금이나 다른 지원 정책과 중복이 가능한지입니다. 이번 정책을 조금 더 크게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원 정책이 아이의 성장 단계를 따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기에는 자산 형성 지원,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을 다닐 때는 인턴을 통한 경력 형성, 그리고 취업으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즉 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를 다닐 때, 취업을 준비할 때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 연결하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도 실제 이용하기 어렵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대상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기존 지원과 충돌한다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진짜 평가 기준은 발표된 지원금 규모만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가정과 청년에게 얼마나 쉽게 혜택이 전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7년도 예산안에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신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학생이 인턴 경험을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인턴 학기제도 추진됩니다. 넷째, 아직 최종 확정된 지급제도는 아니며 세부 대상과 신청 방법은 더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번 정책은 교육비 지원만이 아니라 아동 자산 형성, 대학 교육, 취업 경력을 연결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 대학 진학을 앞둔 가정과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앞으로 나올 세부 발표를 관심 있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AI 기술뿐 아니라 우리 생활과 경제, 정책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중요한 이슈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과 18세까지 자립 지원 가운데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